시행사 대표와 남매 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자녀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고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단을 구성해서 자치관리를 하고자 했던 구분 소유자들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채무자의 계속된 전횡에 맞서 이현조 변호사팀과 함께 관리단 집회에서 D를 관리인으로 선출했고요. 채무자 측은 관리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온갖 주장들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은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최근에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승소 사례는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관리단 총무의 관리 행위를 중단시킨 사례입니다. 먼저 승소 결정문의 결론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청합의부 결정인데요. 사건명은 직무집행 정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입니다. 채무자는 참칭관리인 관리단 총무라고 자칭하는 자였는데요. 주문을 함께 보시면요. 채무자는 이 법원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의 관리단입니다. 채권자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관리인, 관리단 대표 등 채권자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체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항,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집합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주차요금을 부과 징수하는 등의 이위 건물에 대한 일체의 관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항을 보시면 관리단에게 관리사무실을 인도하라 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라항은 별지 3목록 기재 문서들, 즉 관리단의 회계장부 등 관리단 관리 업무와 관련된 문서들인데요. 이 문서를 인도하라 라는 주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항 내지 나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간접강제 1일당 100만원까지 부과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집합 건물은 초기에 시행사가 관리를 맡았다가 그 이후에 관리인 A와 B를 거쳐서 시행사 대표와 남매 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2014년경부터 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단 총무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시행사 및 관리인 A 및 관리인 B와 관리인 지위와 관리 권한을 보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자녀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고요. 그러는 한편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구분 소유자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2021년경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 개최해서 시를 관리인으로 선출하고 채무자로부터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인계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기한 관리단 집회 무효 확인 소송에서 그 관리단 집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이 확인돼서 시의 관리인 지위가 부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단 대표, 관리단 총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집합 건물의 관리를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쟁을 거치면서 관리단을 구성해서 자치관리를 하고자 했던 구분 소유자들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구분 소유자들은 사실상 채무자와 대적하는 것을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채무자의 계속된 전횡에 맞서 다시 한번 구분 소유자들은 뜻을 모아서 이현조 변호사 팀과 함께 25년 7월경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단 집회에서 D를 관리인으로 선출했고요. 그리고 시청에 관리인 선임 신고도 수리가 되었습니다. 관리인 D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 건물 관리를 하지 마라. 그리고 관리단의 재산과 회계장부 등을 인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25년 7월 관리단 집회의 효력이 무효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현조 변호사팀은 관리단을 대리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행위 중지 및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명도단행 가처분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측은 이 사건 소송에서
관리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온갖 주장들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측 주장들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본인은 시행사 및 이전 관리인들 A, B로부터 건물 관리 권한을 보장받기로 하는 합의를 통해 관리인 지위를 이전받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소집에 동의한 36명 중 10명은 소집에 동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소집 동의 여건인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에 미달한다. 그리고 이 10명이 소집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통화 녹취에서 확인된다 라고 주장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건 집회에서 제출된 위임장은 신분증 등이 첨부되지 않아서 구분 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고요. 네 번째로는 안건별로 찬반을 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의결권을 위임받았고 이 사건 집회의 후보자가 확정되기도 전에 위임장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의결권의 사전 포괄 위임에 해당해서 그 의결권 위임은 무효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은 위 주장들에 대해서 집합건물법과 판례법리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증거들로 하나하나 모두 반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법원은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관리단의 신청을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무자가 이전 관리인들 그리고 시행사로부터 관리권을 이전받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바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관리인의 지위는 사적으로 이전 위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었고 이 사건 집회 소집 당시에 적법한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합건물법 제33조 4항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 5분의 1이 직접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관리인 지위라고 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인 집회에서 적법한 선출 과정을 거쳐야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사적인 합의로 그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집 동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이 사건 집회 소집에 동의한 사람이 5분의 1에 미달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구분 소유자들과 통화를 한 전화 녹취를 제출했는데요. 그 전화 녹취에는 소집에 동의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답변한 구분 소유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구분 소유자들이 이현주 변호사팀이 제공한 그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한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이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한 진정한 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겠습니다. 밑줄근 부분을 보시면 위 소집 동의 전부가 공인된 전자서명 방식 KT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의한 본인 확인을 거친 것으로서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화 녹취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질문에 대해 구분 소유자들이 단순히 아니, 글쎄요,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는 등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회피성 답변을 한 것일 뿐이어서 이런 통화 녹취록만으로 공인된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된 위임장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채권자 측 위임장의 진정성과 적법성입니다. 채무자는 이 사건 집회에서 제출된 위임장이 신분증 등이 첨부되지 않아서 구분 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사전적 포괄적 취지의 위임장이라서 무효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현주 변호사팀이 사용한 전자위임장의 진정성과 적법성이 모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집회에 제출된 위임장이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돼서 구분 소유자의 진정한 위임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대리권의 수여가 그러니까 위임장 작성이 사전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집회에 제출된 위임장이 사전 포괄 위임장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많은 집합 건물들에서 적법한 선출 과정 없이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단 총무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인 관리 권한을 행사하곤 합니다. 또 소수의 구분 소유자들이 자기들끼리 사적인 합의를 통해 관리인 지위를 이전하면서 구분 소유자들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승소 사례는 위와 같은 건물 관리의 불법성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